자, 지금 이런 상태에서 군 의문사 조사는 우리 군 네. 사망자 그 진상규명위원회를 갖다 해체시켰으니, 그러니 군 의문사는 군이 전담하게 되는데, 이게 뭐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우려하는데 군이 군 의문사 조사를 하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를 정말로 이것도 신원식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아세요? 맞아요. 국회 국방위 국힘 간사가 바로 신원식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원래 상설기구로 법안을 만들었었어요. 예. 제가 그 법안을 처음 19대 때 만들었고, 그런데 그것이 통과가 안 되니까 20대 때 이철희 국회의원이 다시 재발의를 하겠다고 그 의원실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갖고 이 법안을 다시 발의를 한 거고, 그런 상태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연극 이등병의 엄마를 제가 만들어 기획해갖고 시나리오를 썼고, 그리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그 연극을 보러 오셔서 네, 직접 이슈가 보러 됐죠. 예. 그 힘으로 바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진 건데. 그때 제가 연극 볼 때 뒷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았었나요? 그때?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 위원회를 처음에 상설기구로 만들려고 했는데 군인권 보호관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 위원회도 있으면 두 개가 중복되니, 비슷한 성격의 기구가 두 개가 있으면 문제니까 이거를 갖다가 먼저 한 3년 기구로 출범을 하고 군인권 보호관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그런데 군인권 보호관이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그렇지.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몇 번 했으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리는데, 이후에 저희가 이걸 사건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39,000건 중에 약 1,800건 정도가 들어와서 2년이 연장이 됐죠. 예. 그런데 남은 사건들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1년만 더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신원식이 자기 사건 38년 전 박격포 오폭 사건을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나서 이 사건을 우리 위원회가 조사를 계속하는 걸 반대한 거예요. 극렬하게. 극렬히 반대했죠.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작년 9월 13일자로 해산이 되니까, 당시에 국회 국방위 민주당 의원들이 그럼 당신네들 대책이 뭐냐? 군사망사고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국방부가 이제 앞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그 문제가 지금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예, 뭐냐? 맞아요. 조사할 인력이 없어요. 18명이 지금 조사한다는 거예요. 50명이 넘는 우리가 해왔던 일을 18명이서 이거를 한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저희가 1년에 했던 450건을 조사하던 거를 45건 정도를 목표로 하겠다. 근데요, 1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군인이 죽는 숫자만 해도 한 해 평균 많으면 100건, 적어도 70건이에요. 예. 한 해에 죽는 군인도 그 해에 다 조사를 못 하는데, 지금까지 죽은 군인 중에 약 38,000명이 그 죽음의 진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고, 그걸 알려달라고 호소하는 그 군인 유족들이 약 38,000건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그 사건 중에 단 한 건도 제대로 된 조사가 없어요. 자기네 선배 헌병대 수사관이 엉터리로 조사한 거를 후배 헌병대가 조사한다는 걸 기대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죠. 그 검찰이 자기 선배가 망쳐놓은 그 수사를 후배가 다시 잘 못하는 것처럼, 또 판사가 이미 한번 판결 내렸던 거 다시금 되짚어서 그것과 다른 판결 내리기 어려운 거 똑같은 거야, 이게 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다는 말을 흔히 하는데, 이거는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게 아니라요, 도둑에게 생선을 맡기는 겁니다. 통째로 다 털어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혁명적 상황이 만들어지면 특별사법부, 특별검찰부 이런 데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서 그 이해관계 안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못하게 되니 특별사법부와 특별검찰부 같은 데를 만들어서 따로 관계가 다 끊어져 있는 그런 독립되어 있는 판결들을 갖다 내리게끔 해주는 것이 그게 맞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우리 위원회가 신원식의 박격포 오폭 사건의 진상을 국가기관이 최종적으로 조사해서 결론을 낸 겁니다. 2년이 넘는 동안에 경찰과 검찰에서 파견온 연인원 250명,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자체 별정직 조사관들이 함께해서 약 4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차장검사가 파견와 있고, 그리고 검찰 사무관이 직접 지휘를 해서 그 사람이 팀장을 맡아서 이 사건 진상을 밝혔어요. 예. 그거를 가지고 국방부로 보냈더니 국방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왜곡 조작을 다시 했습니까? 이게 이 사건의 진상이에요. 그런데 군에서 사망한 군인 죽음을 군이 조사를 한다? 이게 바로 안 되니까 특별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우리의 자식을 의무복무로 보내달라고 요구해서 우리가 국가에게 충성한다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보낸 건데, 그 자식을 지켜주지 못했다면 그 명예라도 지켜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고 기본적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된다면 우리는 분노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반복되는 이 어리석은 싸움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느냐.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한테 사실은 이 제보를 해준 분이 국방부에 있는 분이었어요. 예. 이거 좀 꼭 국민들한테 알려달라고.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국방부에서 조사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국방부에 있는 분이 저한테 호소해서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꼭 좀 중요하게 다뤄주십사 부탁을 했더니 방송 시간에서 이렇게 중요한 마지막 방송 시간에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우리의 아들들을 지키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내 자식 잃고 나서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저를 찾아오는 분이 너무 많은데요. 그때 울어봐야 소용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거 어떻게든지 지키셔야 됩니다. 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특별법을 통해 상설기구로 다시 군에서 죽음은 민간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람들이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기구로서는 정말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이러한 제3의 특별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그 힘을 보태야 될 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한두 군데가 그렇죠. 아닌데, 지금 이 군 의문사에 대한 조사는 우리 자식들을 지키는 일종의 방어막이 될 겁니다. 우리 군대에 보내놓고 밤잠 설치고 우리 애가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조카가 군에 들어가 있는데 네. 사실은 조카가 들어가 있으니까 군에서 무슨 사고만 나면 그냥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아요. 그쵸. 저번에 포탄 400발 쐈다 그럴 때 맞아요. 얘 전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컥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밤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다 모병제로 바꾸든지. 맞습니다. 모병제로 바꾼다고 해도 또 우리 아들들이 또 거기 들어가잖아요. 모병제로 바꾼다고 해도. 군대는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대접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다가 죽게 된다면 그것이 사고로 죽었던 교전에서 죽었던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요. 이 두 개가 기본이잖아요. 그럼요. 그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데려다가 개 죽음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부하들을 갖다 생각했길래 부하들이 제대로 올라가지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걷다 대고 박격포로 쏴가지고 사람을 죽입니까? 그런 자는 군인이 돼서는 안 돼요. 공직자에 있어서는 안 될 자입니다. 그냥 동네 이장도 하면 안 되는 새끼예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삼성 장군의 아들, 김은중이가 사망을 해서 그것이 유명한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됐잖아요. 그 아버지가 절 처음 찾아와서 천주교 인권이 98년도에 와서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가 그 사건에 관여하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나도 이제 와서 돌아보니 나는 군에서 억울한 죽음이 없는 줄 알았다. 근데 내 아들이 죽고 나서 보니 내가 지금까지 처리했던 그 많은 죽음들이 정말 제대로 처리했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죄책감을 느꼈다. 그러니 나처럼 삼성 장군인 나조차 이럴진데 일반 시민의 일반 국민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것이 다른 자식의 억울한 일반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길이 될 테니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그래서 제가 박수 쳐드렸던 거고 함께 싸웠던 거거든요. 자기 일이 돼봐야 이 일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아는데 여러분 제가 싸우는 것 우리 이미 사망한 군 유족들이 싸우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말라고 먼저 싸우는 건데 여러분들이 현명하다면 지금 싸우셔야 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심지어 지금 노동조합 문제들도 지금 오늘도 보면은 저 보수 언론에서 유령 노조원을 갖다가 뺐더니 8만 명이 사라졌다 이지랄 하고 있던데 다 개소리고요. 지금 노조들 탄압이 어마어마합니다. 노조 위원장들 그 전임하면서 받았던 월급 있잖아요. 그거 한꺼번에 뭐 5년치 6년치를 갖다 세금 때리고 있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하니까 진짜 그 얘기를 오늘 못했는데 어저께 참 추운 날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밤이 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강추위가 왔죠. 영하 19도. 어제 낮 2시부터 시청 앞에 있는 이태원 참사 피해 그 유가족들이 15,900배 예. 그 돌아가면서 절을 하는 그 정말 간곡한 대국민 호소를 하는 그걸 JTBC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거를 제가 우연찮게 봤어요. 전 그거 하는지도 몰랐다가 뉴스를 우연히 돌리다가 그걸 보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도록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야만스럽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도 똑같지만 여러분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면 그 고통이 우리 고통이 되는 건데 그분들이 15,900배나 하면서 호소한 건 하나요. 이미 통과된 법을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도록 호소하는 건데 아니 뽑기 전에는 국민의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고 뽑고 나면 왜 국민이 군림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걸 좌지우지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그분들의 간곡한 호소에 정말 마음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예.